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2세 할아버지가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은 충격적인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달 한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으셨습니다. 어르신,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창가에 앉아 계시던 이 할아버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82년을 살면서 과연 하루라도 제대로 산 날이 있었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부산에 사시는 김영식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자신의 인생을 차근차근 돌아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세 가지는 정말 잘못 생각했다는 깨달음이 오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으로 살아오셨을지 모르겠어요. 82세에 깨달은 인생의 진실. 지금부터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김씨 할아버지가 가장 후회하시는 첫 번째는 평생 돈만 모으느라 정작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쳤다는 점입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7살 때 6.25 전쟁을 겪으셨어요. 피난민촌에서 천막 생활을 하며 하루 종일 배가 고팠다고 해요.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보리죽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다고 해요. 영식아, 가난만큼 무서운 게 없다. 절대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이 김씨 할아버지의 인생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20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면서도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늘 그 두려움 속에서 사셨다고 해요. 돈이 조금 생기면 무조건 저축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이 젊은 시절 여보, 제주도 한번 가보자고 하셨는데 그 돈이면 방 보증금에 보태자고 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초등학교 때 아버지,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도 그런 데를 못하러 가. 다 낭비다 라고 하셨고, 딸이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가고 싶어 라고 할 때도 그럴 돈 아껴서 책이나 사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50년을 사셨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미래를 위해 포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통장을 보니까 돈은 꽤 모아져 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이미 몸도 늙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말이에요. 어느 날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여보, 우리 50년 살면서 함께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봤네. 돈은 모았는데 추억은 하나도 없네. 그 말을 들은 순간 김씨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평생 가난을 무서워했는데 정작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구나. 돈은 있는데 쓸 추억도 없고 함께 나눌 기쁨도 없는 진짜 가난한 삶을 말이야.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미래를 위해 현재의 모든 즐거움을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행복 기금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과의 소소한 외식, 취미 활동, 작은 여행 등에 사용하는 거예요. 돈은 모으는 재미도 있지만 쓰는 재미도 있다는 걸 김씨 할아버지는 82세에 깨달으셨다고 해요. 김씨 할아버지가 두 번째로 가장 어리석었다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권위만 세우느라 정작
아이들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점입니다. 김 씨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되신 것은 1970년대였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여야 한다고 모두가 믿었던 시대였죠. 김 씨 할아버지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30년 동안 집에서 한 번도 웃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이들 앞에서는 항상 엄한 표정만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점수부터 보시고 왜 이렇게 못했느냐, 야단부터 치셨다고 해요. 아이들과 함께 놀아본 기억도 없으시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축구 같이 해요 라고 해도 아버지가 무슨 축구를 하느냐 라고 하셨고, 딸이 아빠, 이 노래 들어봐요 라고 해도 공부나 해라 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김 씨 할아버지는 노래를 참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가끔 흥얼거리곤 하셨는데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항상 진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아이들이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결혼하고 그렇게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으셨다고 해요. 김 씨 할아버지와 자식들 사이에 아무런 추억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아들 상견례에서 김 씨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아버지 소개를 하는데 아들이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게 전부였다고 해요. 앞에서 사돈 어른은 자식 자랑을 3분 동안 했는데 김 씨 할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었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으셨다고 해요. 얼마 뒤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솔직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서운 아버지라는 것 말고는요. 그 말을 듣고 김 씨 할아버지는 깨달으셨다고 해요.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면서 아들은 자신을 모르고 자신도 아들을 모르고 살았다는 걸 말이에요.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데 정작 사랑을 잃어버리셨던 거죠. 무서운 아버지는 되었지만 좋은 아버지는 되지 못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모로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여러분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김 씨 할아버지는 지금부터라도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취미나 관심사를 솔직하게 나눠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고 어린 시절 추억을 이야기해 보세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소중한 관계를 만든다는 걸 김 씨 할아버지는 늦게나마 깨달으셨다고 해요. 다음으로 김 씨 할아버지가 세 번째로 가장 후회하시는 것은 젊었을 때 몸을 너무 혹사시켰다는 점입니다. 김 씨 할아버지 세대는 아프면 참는 게 미덕이었다고 해요. 남자가 그깟 걸로 아프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자주 들으셨다고 해요. 김 씨 할아버지는 20대부터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고 야간 근무도 자주 하셨다고 해요. 허리 아픈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40대가 되니까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잘 안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 씨 할아버지는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병원 갈 돈도 아까웠고 시간도 아까웠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배도 하루 한 갑씩 30년 넘게 피우셨고 술도 매일 마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30년을 넘게 버티셨어요. 그런데 60세에 정년 퇴직하고 나서 받은 검진 결과가 충격이었다고 해요. 당뇨, 고혈압, 간 수치 이상, 관절염, 몸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환자분,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습니까?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하셨어요. 지금은 아침마다 8알씩 드신다고 합니다. 음식도 모든 게 제한이고
최근에는 시력까지 나빠지셨어요. 가장 후회되는 건 체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드시다고 합니다. 젊었을 땐 가끔 산에도 가셨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도 벅차시다고 해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의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병원비로 계속 나가니까요. 정말 후회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돈으로도 되찾기 어렵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김씨 할아버지는 지금부터라도 매일 30분씩만 걸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금연이 어렵다면 담배 개수라도 줄여보시고 술도 조금씩 줄여보세요. 정기 검진도 미루지 마시고요. 몸이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때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치료받으시기 바라요. 지금까지 김씨 할아버지가 잘못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혹시 김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그런데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겠어요. 김씨 할아버지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그때는 정말 버텨내는 게 전부였죠.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80세에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내분과 동네를 천천히 걸으신다고 해요. 5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분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내분이 여보, 이렇게 같이 걸으니까 마음이 편해져 라고 하셨다고 해요. 숨겨뒀던 취미도 조금씩 꺼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손자 앞에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간단한 그림도 그려주신다고 해요. 손자가 좋아하니까 김씨 할아버지도 기분이 좋으시다고 합니다. 아들에게도 솔직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내가 너무 무뚝뚝한 아버지였구나. 사실 나도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한다고요. 아들이 아버지도 그런 걸 좋아하셨구나. 처음 알았네요 라고 하더라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내분과의 관계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에서도 말이 별로 없으셨는데 요즘은 어린 시절 이야기,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신다고 해요. 아내분이 이제야 진짜 당신을 만난 것 같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하지만 남은 시간이라도 조금 다르게 살고 싶다. 김씨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는 80대에 이런 걸 깨달으셨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깨달으시길 바란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모으시되 가끔은 쓰는 재미도 느껴보세요. 가족 여행, 취미 활동, 친구들과의 모임, 이런 것들에 투자하는 돈은 결코 아깝지 않아요. 부모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잃지 마세요. 가족들에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완벽한 부모보다는 진솔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신호를 들어주세요.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예요. 아프다고 느끼시면 참지 마시고 병원에 가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처럼 80대에 깨닫게 되더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좋겠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가족들을 한번 따뜻하게 안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뒀던 건강검진도 받아보시고요.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만든다는 걸 김씨 할아버지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분명 할 수 있을 거예요. 김씨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82년을 살았지만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보세요. 우리에게는 아직 소중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